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동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쭉 이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수동결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엔 자동결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먼저 여기 결산 자료 입력 메뉴가 있어요. 자, 이거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감가상각, 대손상각, 퇴직충당이 있는데 퇴직충당하고 감가상각은 자동을 잘 안 해요. 전산의 2급에서는. 거의 대손상각 위주로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매출원가하고 기말적 결정하는 거 있죠. 그 부분 같은 경우 요 밑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요 1년치 돼야 되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하시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됐죠? 예. 날짜를,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 1년 전체를 입력하면은요, 뭐 매출원가를 택하라고 나오긴 하는데, 그냥 맨 처음에 제품 매출원가 하면 돼요. 이게 전산회계 1급에도 똑같은 메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2급 교재에서는 제가 따로 이렇게, 언급은 안 했는데, 일단 뭐 시기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면 되죠. 그래서 요 맨 위를 선택하시면 돼요, 맨 위. 그래서 밑에 보시면 편집, 그 편집? 자, 편집 누르시고요. 자, 이거 여로 바꿔, 여 하시고. 그러면 이게 사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선택을 누르면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 결산 메뉴가 이제 활성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손상각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그 대손충당금 설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관련해가지고는 기말재고 입력하면 되거든요. 매출원가 공식 아시죠?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순매입액 빼기 기말재고. 결산자료 입력에는 그 기초재고하고 단기 순매입액이 나와 있으니까 기말재고를 빼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 밑에 보시면은 감가상각비 입력하는 칸들이 있어요. 보통 저희 실기시험에서는 감가상각비 금액을 그냥 주거든요. 전산회계 1급부터는 뭐 계산하시오가 나오는데 전산회계 2급에서는 보통 감가상각비가 얼마다라고 그냥 줘요. 만약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은 저희 이론 수업 때 학습했던 걸 토대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286페이지의 위 문제 3개를 볼 건데요. 자, 12월 30일 보시면은 매출 채권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대손상각 버튼 누르시면요. 이렇게 대손율 입력하는 게 나오거든요. 시험에서는 거의 1%니까 그냥 두시면 되고요. 이걸 바꿔야 되면은 클릭한 다음에 퍼센티지를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 3%다. 클릭한 다음에 3. 그죠? 이렇게 누르면 이게 3%로 바뀌면서 대손 금액이 다 바뀌거든요.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손율을 바꾸시면 돼요. 근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거의 1%에 대부분. 전산회계 2급에서는. 세무 2급쯤 가면은 이게 2%나 3%로 바뀌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전산회계 1급이나 2급은 거의 1%고요. 만에 하나 바꾸라는 문제 나오면은 바꾸면 돼. 바꾸면 된다고요. 예. 문제에서 1% 얘기했으니까 다시 1% 할게요. 자, 1%로 하면은 금액이 다시 바뀌죠.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물어봤으니까 기타 잡스러운 건 다 빼야죠. 그죠? 다 지웁니다. 백스페이스를 지우면 돼요. 이렇게. 지우개 엔터를 치면 돼요. 엔터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에 그 캡처에 나오는 것처럼 그 대손상각비 총액이 5479300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공식 그대로 있잖아요.
자, 채권 금액이 있고 기존의 대손 충당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추가 설정액이 나오죠, 그죠? 예. 요거를 결산 반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영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여기 대손 충당금 금액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죠. 예.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입력하셔도 되는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말 채권에다가 1% 곱하고 기존에 있는 걸 빼야죠. 그러려면은 합계 잔액 시산표 들어가가지고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자동 결산하면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기말 상품 재고가 4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 기말 상품 재고액. 자, 4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여기 매출원가가 자동으로 뜨죠? 그죠? 매출원가 자동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의 감가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저희 전산액 2급에서는 다 판관비예요, 판관비. 그래서 판관비 쪽으로 가가지고 입력하시면 되죠. 그래서 건물 감가사업비는 50만 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감가사업비는 80만 원. 그리고 비품 감가사업비는 120만 원이죠. 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러고 입력하고 창을 닫으면은 붕괴가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전표 추가 있죠, 처음에. 이 전표 추가. 요걸 누르셔야 됩니다. 단축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마우스로 클릭해야 돼요, 클릭. 전표 추가 누르시고요. 결산 붕괴를 일반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잘못 입력한 것 같아. 그러면은 결산 붕괴를 삭제를 하시고요. 입력을 다시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력을 다시 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를 하면 돼요. 네. 무슨 일인지 이해되셨죠? 네. 한번 정확히 하고 그냥 전표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두 번, 세 번 할 시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기를 풀고 나서 이론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막 두 번, 세 번 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딱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전표 추가됐죠? 자, 그러고 나서 닫고요. 일반 전표 입력 갈게요. 그러고 나서 12월 31일 하면은요. 붕괴가 뭐 이래저래 다 뜨죠, 그죠? 다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결차 결제라고 써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생성시킨 붕괴죠. 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세 개는 자동 결산이고요. 이거를 수동으로 하시죠, 수동.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보시면은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지우고 하면 이렇게 지우고 자, 요 결산 있죠? 요 세 개 지우고 제가 수동으로 하면 수동으로. 자, F 누르시면 지워지거든요. 자, F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삭제한 데이터 눌러가지고요. 완전 날려버리세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요걸 날려야지
그 붕괴가 뭐 겹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휴지통 비우기 누르시고요. 이해하면 되죠? 자, 삭제했습니다. 그러나서 요 밑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수동으로 하려면은 요 합계장 시간표를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이렇게 하고요. 먼저 대손충당금 계산하는데 288페이지 위에 보면은 계산식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잔액에다가 1% 곱해가지고 12만 5천원 빼고요. 받으러 온 잔액에다가 1% 곱해가지고 여기는 뭐 대손충당금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죠. 예, 그 상태에서 그 대손충당금 붕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붕괴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은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차변에 대변부터 하죠, 대변부터. 자, 대변에 대손충당금. 자,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외상매출금에 대한 것부터 해야겠죠? 자, 외상매출금 추가 금액이 얼마예요? 4649300이죠? 4649300. 464930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충당금 하는데 어음에 대한 거죠. 두 번째 거는 어음에 대한 거고요. 이게 얼마예요? 83만 원입니다. 자,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 차변에 대손사업비 입력하면 되죠. 그럼 자동으로 합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판관비 대손사업비죠?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해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그 주의하실 게 있는데 상품 매출원가는요 결차 결대로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기능상 그냥 차변 대변하면은 이게 매출원가 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세무사회에서도 그 매출원가 계산할 때는 결차 결대로 하라고 그래요. 결차 결대. 자, 재고자 산 금액을 한번 볼게요. 자, 상품 보시면 147779000이죠. 여기서 이제 그 450만 원 빼가지고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요 합계장액상표 금액 보시면은 기초금액에다가 단기 순매입액 두 개가 다 더해진 거거든요. 요 합작 내용이. 그러니까 기말 재고만 바로 빼주면은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원가 구하는데 결차 결대라고 있습니다. 결차 결대. 그럼 5번에 상품 매출원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143279죠. 143279 000 해주시고 결대 6번이고요. 자, 상품 코드가 몇 번이죠? 146번이죠. 이거 좀 암기하시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43279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 감가상각비. 일단 누객부터 쭉 입력하면 되는데요.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에 대한 누계액을 각각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치는데 일단 건물에 대한 거예요. 건물에 대한 거. 자, 요 금액이 50이었죠? 자, 50.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차량 운반구. 그래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하면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 금액 80만 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 비품에 대한 거. 자, 쭉 내려가지고 보시면 되죠. 사실 요거는 그 기초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도 얘기 드렸던 겁니다. 이게 120만 원이죠. 그리고 차변의 감가상각비. 판관비죠, 판관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수동으로 하니까 좀 입력이 어렵죠? 그래서 웬만하면 자동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결산 분계를 다 했습니다. 자동으로 한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한번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뭐 다시 하고 싶으면은 지운 다음에 다시 하면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89페이지에 뭐 추가 검증 사항이 있는데 뭐 사실 정확히 했다면은 볼 필요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손익의 집합 및 자본금 정리라고 해서 이제 선택사항이 있어. 선택사항. 완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으면은 손익계산서 있죠? 여기 손익계산서 가가지고 12월 한 다음에 요 전표 추가하면요. 그 수익에서 비용 뺀 나머지가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분기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니까 뭐 하시고 싶으면 하고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대신에 요걸 전표 추가하게 되면은 일반 전표에서 전표가 또 나와요. 뭐 한번 잠깐 보여드리죠 뭐. 자, 전표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닫은 다음에 여기서 조회를 다시 눌러요. 조회. 여기 클릭한 다음에 엔터를 쳐봐요. 조회는 요 위에 있다. 이 조회는 갱신하는 기능이거든요. 이거 눌러도 되고 아니 31일자로 다시 조회를 한번 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뜬금없이 분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요 클릭하시면은 수익을 손익으로 대체하고 비용을 손익으로 대체한 다음에 이 손익이 자본금으로 가는 분계가 나오죠. 그죠? 손익계산서에서 전표 추가하면은 수익 비용이 자본금으로 녹아 들어가는 분계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는 여기까지 해야 완벽한데 시험 목적상 요 손익 정리하는 것까지는 이제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시험에서도 여기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고 싶으시면은 뭐 해도 되고요. 이거 한 다음에 뭐가 잘못됐으면은 여기 분계 있죠? 요 손익 대체 요 클릭해가지고 다 지워요. 그래서 F5 삭제 눌러가지고 지운 다음에 삭제한 데이터 눌러서 그죠? 12월이죠? 자, 휴지통 비우기 해. 전체 클릭해가지고 휴지통 비우기 해서 이게 날려버리면 돼요. 날려버리고 나서 뭐 다시 하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289페이지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결산이 끝났고요. 다음 강의에는
이제 장부조회를 할 건데, 장부조회 할 때는요, 회사를,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명성상사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어떤 걸 찾아야 되는가, 이제 그걸 보는 건데요. 제가 뭐랄까,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실기 문제에서 반드시 맞춰야 될 게 기초정보 관리하고요. 오류 수정, 그 다음에 장부조회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다 맞추고 시작을 해야 그 분계에서 몇 개 틀려도 합격에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장부조회까지 잘 신경을 써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